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남국 의원만큼이나 곤욕스러운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는 이 수해 중에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급 사과를 했죠. 27년 만에 사과였는데 그 사과한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리위에서는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중징계가 예상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평소에 이렇게 소신껏 밝혔던 SNS 글들을 내리고 또 다른 조금 낮은 자세를 보이는 그런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이 얘기는 우리 국민의힘 패널 분들에게 많이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하지욕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이제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굴욕을 참았던 그 고사성어입니다. 이게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던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어제 SNS에 올렸다가 8시간 만에 삭제한 글이거든요. 와, 내가 진짜 참는다. 내가 진짜 사과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해야겠다. 내 이 치욕을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꼭 복수하리라. 이런 한신의 마음이었던 건가? 윤희석 대변인 맞아요? 뭐 그런 감정을 나타낸 글이라고 보겠죠. 그래도 예. 부적절해 보이는 상황이죠.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그걸 표현했느냐.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볼 땐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그래도 삭제를 했으니까. 글을 내린 거요? 예, 그건 이 표현을 쓴 게 다행인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삭제를 했다는 예. 것. 그것은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만약 이 글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시작이 됐더라면은 아직 결론은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우 심각한 분위기에서 매우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아마 윤리위원들을 자극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윤리위가 징계 절차 개시하기 전에도 예. 그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윤리위원들이 답하기를 반성하는 태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얘기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하지욕이란 글이 그때는 올라와 있었는데 그래도 내렸으니까 예. 이제 또 그 부분도 윤리위원들이 또 참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SNS 글을 그대로 뒀느냐 삭제했느냐도 양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징계를 내릴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국민이 보면 이게 뭐야? 내가 말을 잘못 뱉었어. 근데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러면은 징계를 면하는 건가? 내가 글을 막 올렸어. 그리고 내가 뒤이어서 삭제를 했어. 그러면 이게 없던 일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없던 일이 된다기보다는 예. 사과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저런 글을 남기는 것보다는 지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학생이 잘못한 학생이 반성문을 내는 것과 안 내는 거는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뭐 10번 내냐 100번 내냐의 차이도 있을 거고 예. 사람이니까요.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고 중요한 거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뭐 수해 중에 골프를 쳤다는 그 행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예.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반응, 예. 거기서 썼던 어떤 단어들의 수위,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물론 며칠 안 남았지만은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더 본인의 그 마음을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마음을 나타내느냐도 예. 중요하게 작용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민주 의원님.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안 하고가 큰 차이가 있고 글을 내리고 안 내리고가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내리고 글도 내리고 사과도 했으니 이제 좀 홍준표 시장이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윤리위원들이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분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눈속임을 하고 있네? 실제 속마음은 아까 말한 대로 과하지욕, 가랭이 밑을 건너가는 그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이렇게 판단할까요? 저는 만일에 이 과하지욕 이 글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윤리위 차원에서는
아, 이제 좀 홍준표 지사가 반성을 하는구나, 시장이 반성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윤리위가 개시된다고 분명히 공지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짧은 글을 올렸다가 내리긴 했지만요,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건가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예. 오히려 더 이것이 홍 시장님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도 아니 홍 시장님 반성했다고 하는데 다시 이 글을 올린 거는 결국엔 나는 반성하지는 않는데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징계를 피해야 하니까 소나기를 피하는 심정으로 내가 지금을 참는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 글을 올린 건 큰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1, 2단이 아니고 거의 홍준표 시장도 정치 한 9단, 10단쯤 되는 정치 고수인데 대선에도 여러 번, 2번인가요? 출마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당대표도 지내셨고. 근데 왜 홍 시장은 이런 표현을 쓸 경우에 윤리위원들을 자극해서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인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왜 어리석은 이 행동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 표현을 왜 썼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본인의 자유의지니까요. 제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답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예. 다만 이제 당대표를 2번 지내시고 이 당 대선 후보까지 하신 입장에서 이러한 일로 이렇게 언론에 취재를 당하고 이 윤리위에서 하는 것 자체를 본인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수치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잘못도 없는데.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좀 과도하게 SNS에서 반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내렸지 예. 않습니까? 그 부분을 더 저는 중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인환 교수님, 제가 이제 홍 시장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홍 시장이 왜 자신에게 불리할 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SNS에 이런 글들을 올렸을까? 아마 홍 시장은 자신의 캐릭터인 정면 돌파, 물러서지 않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남들이 뭐라 비난하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정치 인생에서 보여줬던 그 강직함으로 가는 것이 자신에게 향후 대권을 나가든 뭘 하든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정면 돌파를 하면 이게 저는 나중에 정면 자기에게 도움이 될 돌파도 것이다. 처음 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예.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과 맞서는 듯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라 이렇게 했던 홍준표 시장의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 원래 하던 대로 하네 예.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4일 만에 어쨌든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좀 전에 SNS상에 그런 표현을 썼다가 8시간 만에 다시 입장을 바꿔요. 저는 그건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SNS 올릴 때 심정은 예. 감히 나를, 징계를 이걸 가지고 이런 어떤 수치감, 분노 이런 것의 표현이죠. 자,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게 당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구나. 저는 이게 개인적 판단인지 예.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 또는 참모들의 뭐 조언인지 아니면 뭐 당 차원에서 또 예. 다른 경고를 받고 내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내가 비록 이 수치를 참아내겠다. 저는 이런 심정 때문에 내렸을 거로 봐요. 자, 그래서 아마 지금 방향도 윤리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와요. 예. 자, 뭡니까? 사과에 그치지 않고 좀 뭔가 수해 현장을 찾아가서 좀 뭐 봉사활동도 하고 유가족도 위로하고 이런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면 양형도 좀 고려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징계를 모면하기 위한 저는 일시적인 어떤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가랑이 징계가 밑을 기은 한신처럼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 징계 결과가 예. 뭐 경고가 될지 당원권 정지가 될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자, 뭐냐? 결국 국민들 가슴 속에 박힌 이번 홍준표 시장이 보여줬던 이런 어떤 부적절한 태도 또 모렴치 이런 모습은요 아주 오래 갈 겁니다. 예. 이 상처는 아마도 앞으로 홍준표 시장이 무슨 대권 운운하는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이 국민들의 던져진 이 상처는 저는 쉽게 가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홍준표 예. 시장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매우 모욕적이고 본인 스스로도 치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홍 시장은 현재의 당 지도부 또는 윤리위와 정면 충돌을 할 생각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수그러지는 그런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됐다는 얘기가 나오자 한 지지자와의 이제 대화가 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지지자는 이렇게 된 마당에 모멸감을 참지 말고 나와서 신당을 차리든가 이렇게 해라, 정면 돌파해라, 특위에 그렇게 조언을 했더니 홍 시장께서는 아니다, 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남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행간의 의미는 뭔가요? 홍준표 시장 앞에 남은 것은 대선이겠죠. 그거 하나 남아있을 텐데. 신당 차려서 대선 나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회창 전 총재도 결국 당을 따로 만들어서 대선 또 세 번째 도전도 하고 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은 당대표 2번에 대선 후보 1번. 이 당, 저희 당에 있어서는 대표 주자예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러면 이 당을 떠나서 신당을 만들어서 어디서 더 큰 영화를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런 판단은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기현 대표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재옥 원내대표하고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달빛 고속철도 대구의 특별법 처리에 도움을 준 윤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 이런 이제 글도 좀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으로는 본인의 분노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또 한쪽으로는 현재 당 지도부 윤리위와 조금은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내를 홍 지사는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홍 시장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게 과연 타당할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한 분을 잃게 되는 것이니까요. 중징계를 내리면. 자, 김재현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없죠. 발언권 정지면 몰라도 그러면 아마 큰 제재가 될 텐데 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이런 조치보다는 경고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같이 징계를 받은 김재현 최고위원의 입장에서 다른 분의 징계를 조금 약한 수준으로 가자, 이 말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은주 의원님, 네. 당원권 정지는 너무 센 거죠? 세죠. 근데 세죠. 홍문정 의원은 네. 제명했잖아요. 제명했었죠. 네. 근데 그에 비하면 경고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경고는 나오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있었고요. 또 지금 김재원 전 최고도 있었고 태용호 의원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고 수준으로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당내에서 분란 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 때문이거든요. 행동과. 그리고 특히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생활이다, 뭐 문제 없다, 나는 내 사생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발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저는 경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징계 수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뭐 이번에 조사한 거 보니까 홍준표 시장의 상당히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시장 수행도 전국 조사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플러스 요인.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아까처럼 SNS에 글을 올렸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과연 그럼 홍준표 시장이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한 것이냐,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경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징계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은주 의원께서 윤리위원이라면 당원권 정지는 때릴 것이다. 어쨌든 윤리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되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럼 가산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상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를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3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임자보다 잘했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보면은 1위예요, 1위. 전임 단체장과 비교해서 긍정 부정 평가 격차를 보면 플러스 44점. 그러니까 전임 대구시장보다
굉장히 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44점을 더 얻었으니까. 이렇게 유능한 이 광역자치단체장을, 대구시장을 당원권 정지시킨다? 제명을 한다? 이러면 국민의힘은 너무 큰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자체적으로 이런 또 저희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또 큰 광역단체 장인데 예.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누가 이걸 달갑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물론 직무수행 평가도 좋죠. 전임자에 비해서도 뭐 1등으로 좋은 건데 그것은 대구시장이니까 대구에서의 여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저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치를 하니까 적어도 홍준표 시장이 보여줬던 그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은 예. 확실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징계 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 얘기를 이제 두 분 국민의힘 패널 분들에게 많이 여쭤봤는데 정기남 교수님, 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국민의힘 내 의견의 대부분의 배경은 홍 시장에게 대해서 가벼운 징계 조치를 내릴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좀 있습니다. 그런 전망 때문에 안타깝지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다뤘던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제명에 많이 찬성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은 자칫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김남국 의원을 살려줄 경우에 그 화살이 민주당에 쏟아질 것을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 홍준표, 김남국 누가 더 악재예요 내년 총선에? 글쎄요, 이게 저는 제가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의 문제는 부적절한 어떤 그 단체장으로서의 어떤 그 태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국민 정서를 좀 긁은 것 이런 것이지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저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친윤이 아니라서 날 이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왜? 지금 수해 때문에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청주시, 충북도의 역할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피해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홍준표 시장이 느끼는 감정은요. 아니 내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서 나를 징계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징계받을 사람은 김영환 지사나 청주시장 아니야? 저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홍준표 시장은 다소 억울해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문제와는 또 다르게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어쨌든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형식이 됐든 저는 징계 절차는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수준은 아닐 걸로 보는 게 함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두 당 모두 지지율이 상승하는 잘한다 이런 박수를 받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에서 중징계 또는 제명 이런 쪽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사람과 다르게 김영환 충북지사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또 이제 국민의힘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혹시 보고 처음 받으신 거지? 9시 44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오창에서의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를 받았고 10시 오송 그리고 10시 10분에 한 명의 심정지와 한 명의 실종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한두 명의 그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이제 그 컨트롤 타워 이제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심각성을 좀 너무 늦게 파악하셨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거기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유족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가서 잘 조문도 잘 했는데 방금 들으신 마지막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한두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 좀
한두 명 정도 사상사가 났으니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구나. 당장 달려갈 정도는 아니구나. 마치 이렇게 이제 들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말, 내가 그 자리에 갔어도 뭐 딱히 뭘 할 수 있었던 거는 없었을 것이다. 요 말 때문에 굉장히 지금 도덕적 비난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골프를 치는 행위, 그렇죠? 이 행위고 이분은 이제 말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분은 조금 좀 징계하는 게 조금 과하다 이런 여론이 아마 당내에 있는 것 같죠. 윤재욱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렇죠? 충북지사까지 징계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발언으로 징계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징계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예,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해 관련해서 지사의 어떤 책임이 정치적으로 비화될 경우에 당에서 뭔가 뭐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단순히 지금 이 조문 현장에서 있었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김영환 지사의 발언 하나를 가지고 예. 뭐 어떤 징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좀 예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은택 부원장께서는 네. 어떻게 돼요? 말 하나하나 가지고 다 말실수에 대해서 다 징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뭐 지금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뭐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걸 제가 보기에 뭐 징계 사유로 하기는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에 뭐 뉴스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일단은 차량이 10대가 넘는 게 어쨌든 뭐 고립돼 있다라 그랬고 예. 그다음에 버스도 있다고 그런 건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한두 분 정도 사상자 났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잘못 판단일 수는 있는데 예. 뒤에 얘기 내가 현장에 일찍 가서도 바뀔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무의식 중에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왜 우크라이나 갔느냐 한국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했을 때 고위 관계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우리가 빨리 간다 해서 뭐 달라질 거 없다. 그 말을 아마 제가 보기에 그대로 한 거라서 만약에 이 발언을 이유로 만약에 김영환 도지사를 징계한다 그러면 당장 왜 나만 그러느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대충 지금 누군지는 대충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분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장 나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민당에서는 징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실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는 말 하나하나 가지고 징계하기 어렵다. 이런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현주 의원님은 오늘 오랜만에 저 뵀는데 자꾸 눈을 안 마주쳐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자꾸 윤희석 대변인만 자꾸 눈 마시니까 좀 곤혹스러운 얘기를 자꾸 윤희석 대변인에게 엿주잖아요. 방금 형근택 부원장의 그런 설명. 자칫 김영환 지사를 징계할 경우에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 말실수가 있었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까지 뭐 징계하거나 또는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용으로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렇게 방어막을 쳐준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김재원 전 최고의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전 최고의 발언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현재 지사, 현직 지사 내지는 현직 시장이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시정이나 행정을 할 때 그 여파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고려한다면 사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골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 이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징계위까지 윤리위까지 열리게 된 거고요. 예.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슬퍼하고 애도하는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기 상황에 당황하고 이래서 나온 말실수 이렇게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걸 하나하나 다 징계하기 시작하면 지금 뭐 있는 299명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실수들을 하니까 물론 다 재난과 연결된 건 아니지만요. 이런 차원에서는 크게 보고 사실은 김영환 저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나 아니면 그 추후에 또 다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 마찬가지로 윤리위의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대통령실 언급했어요. 우리 형근택 대변인이. 또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비교했습니다. 저는 그 경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부적절한 말로 유족들 가슴을 후벼 파고 국민들 감정을 건드린 것, 그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 차원의 윤리를 통해서 징계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문제는 하천 관리의 문제, 또 도로 차단의 문제, 이런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과 도지사의 궁극적인 책임이 제기될 겁니다. 그 책임은 좀 별개로 물어야 된다. 저는 예.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국무조정실이 이제 조사에 들어갔고 지금 검찰 수사도 좀 시작이 됐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보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밤부터 또다시 서울 중부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렇죠? 정치인분들 말 실수 없도록 또 행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